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유방과 항우의 대결인 초한지 4부 마지막입니다. 한신을 내세워 주변의 제후 왕들을 복속하고 기세 등등하게 항우에게 덤비러 간 유방이었지만 팽성대전에서의 대패배와 형량포위전에서 목숨 걸고 도망을 치는 등 항우는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유방은 한신을 내세워 자기에게 이탈한 제후 왕들을 다시 하나 둘 복속해 나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신은 스스로 제왕에 오릅니다. 유방은 한신을 괘씸하게 여겼으나 절대 한신을 적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장제방의 말에 따라 유방은 한신을 제왕에 임명하고 함께 연합하여 항우를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갈기러 떠납니다. 마지막 전쟁이라고 작정한 이 전투에서는 유방과 한신 외에도 제후왕급의 세력가들이 가담합니다. 우선 구강왕 영포라고 한때 항우의 오른팔로 항우와의 현장에서 가장 크게 활약한 사람 중 한 명이라 일찍이 항우에 의해 제후왕에 임명되었지만 영포 또한 항우의 괴팍한 성정과 누구든 눈에서 벗어나면 손바닥 뒤집듯 사람 버리는 걸 잘 알고 있던 영포는 고향 사람의 설득으로 유방에게 합류하기로 합니다. 영포는 나중에 회남왕에 봉해지기도 합니다. 또 한 명 양왕 팽월이라고 팽월 역시 한때 항우의 부하였으나 항우의 인정을 받지 못하던 중 유방이 항우와 대립하자 항우의 후방에서 항우를 공격하며 유방에게 붙었습니다. 팽월 또한 한신과 더불어 유방을 배신한 지방 제후들을 진압하는데 단독 공을 크게 세우며 일찍이 팽월의 능력을 알아본 장자방의 추천으로 유방은 팽월을 양왕에 봉합니다. 장자방이 유방더러 구강왕 영월을 이용하고 한신과 팽월을 각각 제왕과 양왕에 봉하라고 제안한 건 개개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당장 항우라는 큰 적을 제거하기 위해 항우 주변을 유방의 세력으로 포섭시켜 항우를 고립시키고 제후왕들이 유방에게 충성을 맹세토록 부추기기 위함이었죠. 유방이 이토록 공작을 들어가고 있던 사이 승세를 잡은 항우가 가만히 있었던 건 사실 양측이 모두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항우가 인질로 잡아두고 있던 유방의 가족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화친조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방이 먼저 이 화친조약을 깨면서 선제 공격을 했고 유방이 항우와 맞붙는 사이 번쾌와 더불어 오래도록 유방을 옆에서 모시며 유방 휘하의 기병대를 이끌던 기병대장 관영이 뒤를 돌아 항우의 수도 팽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한신을 필두로 유방의 군대는 오도 가도 못하는 항우를 점점 몰아세우다가 해하라는 강 주변에서 항우의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유방, 한신, 영포, 팽월, 연합군 무려 30만 명, 항우의 군대는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한신은 30만 명을 동원해 겹겹이 포위망을 구축해 절대 항우가 벗어날 수 없도록 묶어버렸죠. 그러나 과연 항우인 것이 항우가 직접 최전선에서 군사를 이끌며 맹렬히 싸워 한신의 포위망을 점점 밀어냈습니다. 한신도 한신이죠. 한신은 밀려내면 밀려날수록 항우를 더 깊숙이 유인해냈고 3면에서 항우의 군대를 공격하는 포메이션을 만들어 항우 군대 10만 명 중 8만 명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젠 도저히 승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 항우는 단 2만의 군사로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지만 어느 한 야심한 새벽 한나라 병사들이 대거 초나라 노래를 불렀고 고향의 노래에 전의가 완전히 꺾인 초나라 병사들은 그 새벽 대거 탈영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탈영병들이야 잡으면 그만이지만 장수들과 참모진들조차도 탈영병을 잡아야 하는 쪽도 전부 탈영해버렸죠. 다음날 남아있는 수는 고작 800명.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사면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에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당시 항우의 막사엔 항우의 아내 우희도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두 부부가 서로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이 다음의 기록이 없지만 세간에서 내려오는 전설로는 노래를 불러준 뒤 우희는 스스로 짐이 될 수 없다며 항우더러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말을 하고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항우는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패왕 항우가 우희와 이별한 이 순간을 중국 전통극인 경극으로 극화한 작품이 바로 패왕별희입니다. 다음날 항우는 남은 800명이라도 살려보내기 위해 목숨 걸고 도망을 칩니다. 포위망을 뚫으며 살아남은 병사들은 고작 28명. 유방과 한신은 계속 기병대로 추격군을 보냈고 28명은 계속 싸우며 강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남은 28명들이 한나라 군의 기병대를 무찌르며 강으로까지 오는 동안 전사자는 딱 2명. 26명은 항우에게 배를 타고 도망쳐 후위를 도모하자고 했으나 항우는 거절했습니다. 전설에서는 항우가 본인만 남고 26명의 병사들만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죽기를 각오한 주인을 본 항우의 애마, 오추마 또한 강으로 몸을 내던져 익사한 명장면도 나오죠. 실제 역사에서는 이 26명 항우와 끝까지 싸우다 전멸했고
홀로 남은 항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결국 중국 역사상 최강자로 손꼽히는 항우를 1대1로 싸워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항우를 죽인 건 항우 자신이었죠. 이 전투가 초한지의 마지막 전투인 기원전 202년의 해하 전투이며 이로써 유방의 한나라가 천하를 재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항우는 죽기 전 난 결코 힘이 없어 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하늘이 유방을 택했을 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지 잘못은 없는 거죠. 항우는 평생을 자기 잘난 맛에만 살다가 패배했습니다. 유방이 항우보다 압도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저 괴팍하고 잔인하고 사람 알기를 너무 쉽게 알고 기분파에 자아도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항우의 행보는 전형적으로 몰락하는 인간형이죠. 그래서 저는 초한지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유방이 이긴 게 아니라 항우가 졌다고 말합니다. 항우의 패인으로 여러 가지들이 꼽히지만 아이러니한 사실은 유방 휘하에서 항우를 이기도록 활약한 인재들이 거의 대부분 한때 항우의 부하들이었던 사실입니다. 이것만 봐도 항우의 그릇을 알 수가 있겠죠. 한때 여기기는 항우더러 남의 공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는 까먹지 않고 전투에서 이긴 자에게도 상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유방은 어땠을까요? 중국의 유명한 고전학자 이중찬 교수는 유방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방의 측근들의 출신을 보면은 장량은 귀족이었지만 진평은 가난한 서생이었으며 소하는 아전, 한시는 불황자, 번쾌는 백정, 관영은 포목상, 누경은 수레꾼, 팽월은 강도, 주발은 악사였다. 유방은 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각자의 재능을 다 발휘하게 했으며 누가 자신을 오합지졸의 우두머리라 불러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말이죠. 최종 승리한 유방은 지금의 시안인 장안의 수도를 정하고 중국의 공식적인 유일무이한 황제로 등극하여 당당한 한 고조 유방이 됩니다. 중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를 닦은 한나라는 이렇게 탄생했던 겁니다. 황제가 된 후 유방은 고향이자 본인의 모든 출발점이었던 폐현에 가 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큰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유방은 직접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니 큰 바람 부니 구름이 높이 날아가네. 천하의 위험을 떨치고 고향에 돌아왔네. 어떻게 용사들을 얻어 사방을 지킬까? 이 노래가 대풍가입니다. 새롭게 천하를 통일한 한 고조 유방은 이제 제도적 고민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진나라는 왜 멸망했는가? 가혹한 형벌과 지방 제후들을 지나치게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제후들의 자치권을 무한정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그렇게 했다가 과거 주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유방은 물론 진나라처럼 이 군현제라고 해서 전국을 군과 현이란 지방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지방 제후들이 아닌 황제가 임명한 황제 대리인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황제권이니까요. 그러나 지방 제후들이 없었으면 유방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방이 선택한 방식은 수도와 반경 몇 리 내의 수도 근방에는 군현제를 실시를 하되 먼 지방에는 제후 왕들을 분봉하는 봉건제를 함께 병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한 고조 유방은 지방 제후들을 그대로 둘 생각이 없었는데요. 한시는 군권을 전부 빼앗긴 뒤 제나라 왕에서 초나라 왕으로 변경되고 얼마 안 있다가는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제후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혐의가 나돌자 한 고조 유방의 아내이자 한나라의 황후였던 여후가 한신을 처형시켰습니다. 실제 한신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지는 미스테리이며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여후가 유방의 허락 없이 한신을 제거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유방은 한편으로는 기뻐했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후가 한신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신을 속여서 유인한 사람이 바로 소하였습니다. 한신을 대장군으로 추천한 사람도 소하였고 한신을 죽인 사람도 소하였죠. 더불어 한신만큼 입지가 컸던 팽월과 영포조차도 모반죄로 몰려 전부 처형당했습니다. 이렇게 영웅들은 어이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한 고조 유방이 원했던 것은 황제권 중심의 제도였습니다. 진나라의 진시황도 황제권 강화를 원했죠. 그러나 진시황은 제도보다는 공포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한 고조 유방 이래 한나라의 황제들은 제도를 통해 황제권 중심의 국가, 즉 제국을 만들려고 했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이후 여러 차례 등장하는 중국의 제국들, 그 첫 시작이 한나라였다고 보시면 되고, 한나라가 제국의 제도를 완비할 수 있던 배경에는 진나라라는 과도기를 거쳤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단 한 가지, 한 고조 유방이 생각 못했던 건 자기 집안 안에서 빌런들이 생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초한지 시리즈는 마무리하도록 하며 이 이후의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역사 돋보기 중국 4대 악녀 여태후 편을
검색하셔서 참고해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